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하다가 좀 설명만 잠깐 얘기하고서 말았던 이 포인터 동적 할당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룰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포인터 동적 할당을 얘기를 할 거고요. 이 포인터 동적 할당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C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포인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캐릭터 버퍼는 3칸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버퍼라고 하는 주소에다가 포인터에다가 이게 이제 배열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되게 특이한 몇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열,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열은 많은 프로그램 랭귀지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다뤄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의 본질적인 좀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보통 책에는, 많은 책들에는 이게 배열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면, 앞에 있는 버프는 무엇이고, 뒤에 있는 이 브라켓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따로 쪼개서 질문을 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뭔 소리야?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C 언어에서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버퍼라고 써져 있는 게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브라켓 형태로 표현된 것들이 배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배열이라고 배운 것들은 앞부분에 버프라고 하는 표현은 포인터가 되겠고요. 그 뒤에 공간을 얼마 잡을 것인가, 공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큰 브라켓으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거고요. 다음, 멀어. 우리가 뭔가 공간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캐릭터 버퍼 셋 하면 얘는 1바이트니까 1바이트짜리가 3개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프라고 하는 주소 뒤편에 공간이 1개, 2개, 3개가 배치가 되는 구조. 그러면 버프의 자리도 있고 이 녀석의 자리도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여기가 예를 들면 0바이트 시작 지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요새 8기가 많이 쓰니까 여기가 8기가바이트 되는 대략 얼마쯤 될까요? 한 8,800? 예. 23 저거 번지가 되겠죠. 숫자가 여기는 0이고 여기에는 두 번째 칸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2가 들어가겠고, 이렇게 번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8기가바이트이니까 8 곱하기 10의 구승이라고 하는 숫자들로 이 번지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램을 8기가를 꽂았다 하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선형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0번, 1번, 2번, 3번 해서 이렇게 쭉 공간들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램을 집어넣으면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버퍼 뒤에는 3칸이 있는데 1칸, 2칸, 3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버프는 포인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얘가 실제 공간, 배열들을 의미한다면 버프는 도대체 어느 주소에 몇 번째 칸에 가서 3개의 데이터가 차지하는가. 그럼 요때의 주소, 아까 0, 1, 2, 3 쓴 것처럼 이 주소가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곳에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버프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주소를 가리키고요. 몇 번째 자리인가, 메모리 0에서부터 8기가 중에 몇 번째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게 되고, 이 주소가 4기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64비트로 늘어난 거고요. 4기가까지는 32비트로 지정할 수 있다. 32비트는 2의 10승은 1024, 그 다음에 2의 얼마예요? 1024의 제곱 20 하게 되면 1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릿수대로 늘어나는 거라 32비트면 2의 32승 해보시면 4.1 어쩌고저쩌고 기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의 32,
32비트를 쓰게 되면 4기가, 메모리 4기가는 32비트까지고 64비트를 쓰게 되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 하드웨어가 잘 지원을 해서 만약 계산해 보겠습니다. 2에 32 하면은 너무 지금 제가 매트랩에서 계산을 해보면 2에 32에서는 약 4.3 10의 9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에 64 모든 64비트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는 1.8 10의 19승까지 여러분들이 사서 박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 주소를 뜻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터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메모리 공간이 0에서부터 그리기 힘드니까 한 번만 여기 그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기가를 쓴다고 하면 여기가 4 곱하기 4.3 10의 9승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을 거고요. 이 공간 안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쓰는 게 C 언어에서는 이 브라켓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지정을 해서 거기다 넣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무언가 여기 중간에 요만큼 요 번지는 뭘까? 이름을 버프라고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버퍼에서부터 한 칸을 채우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칸을 채우고요. 이 주소에서 또 옆에 한 칸 가면 버프 1에다가 칸을 채워라. 이런 구조로 랭귀지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C 언어에서는 이 배열을 잡는 요령이 조금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껴지시는데요. 캐릭터 버퍼 100 하면 버프라고 하는 주소 뒤에다가 내가 100바이트를 잡아 놓는 건데 조금 어렵게 얘기를 드리면 버프는 우리가 전역 변수로 잡으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0번지부터 있으면 이 앞부분에 대부분 윈도우가 채워져 있을 거고요. 이제 내가 내 프로그램을 여기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내 프로그램을 올려놓으면 이 뒷부분에 전역 변수 공간이 있어서 내가 전역 변수를 잡으면 여기에 있는 번지들을 가져다가 그 뒤에다가 100개의 칸을 쓰는 것이 되겠고요. 지역 변수를 써서 또 똑같은 코드인데 지역 변수를 쓰게 되면 이쪽 뒤로 자라는 이 프로그램의 뒷부분에는 스택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얘기 드리면 내가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하면 여기에 프로그램이 떠 있고요. 요 근처에 스택 영역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스택이 자라면서 지역 변수를 잡았다가 놨다가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서 띄웠는데 요 끝은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빌드할 때 프로그램 컴파일해서 빌드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걸 내가 메모리를 많이 쓸 거면 이걸 크게 잡아야 되겠고 메모리를 적게 쓰려면 작게 잡아야 되는데 메모리를 얼마나 잡을지 솔직히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먼저 계산해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쉽게 이것도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시스템 구조에 대한 것들을 약간은 변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만 여기 비어있는 공간 중에서 메모리를 갖고 오면 되지 않는가. 내가 캐릭터 버프 100 하면은 쓸 수 있는 공간은 100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에 쓸지 몰라. 그리고 메모리는 난 많아. 난 4기가, 8기가 박았어. 16기가 박았어. 메모리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가져다 써야 되나? 그걸 힙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궁뎅이가 아니고요. 힙은 건초 더미 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뭔가 여기에 더미가 이렇게 쭉 쌓여져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꺼내다가 내가 메모리 공간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뭐 헛간에 건초가 있는데 말른 풀들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 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내가 처음부터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면 100 하고서 이렇게 우리 예제에서 보시면은 벌텍스 가지고 이 벌텍스 예를 들면 벌텍스 큐브 정육면 최면에 8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난 지금 모르겠다. 그런데 얘가 나중에 내가 개수가 뭔지 알게 되면 거기에다가 공간을 배치는 하고 싶어. 거기에다 저장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힙이고요.
그래서 이 C 언어에서 힙 메모리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초보입니다. 힙이 뭔지를 알고 동적 할당. 내가 이 녀석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포인터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포인터화해서 명시적으로 앞에다 별표를 붙여주고 벌텍스 이렇게 붙여주면요. 얘가 이제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트 변수를 지정할 때 우리가 앞에다 별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할당을 해서 어떤 힙 메모리에서 특정 주소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얘는 뒤에다가 10개가 필요해 라고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 쓰고 나서는 필요가 없으면 지워버리고 그 공간을 다시 힙한테 던져줍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C 언어가 다른 모든 랭귀지보다 가장 우수하고 OS를 짤 수 있을 정도의 파워풀한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동적 할당 기능입니다. 동적 할당 기능이 없는 랭귀지가 최근에 굉장히 많고 대부분은 그래서 사람들이 쓰기가 편하다고 하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 동적 할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리스트 처리를 해서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일반 유저들은 이게 동적 할당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고 쓰게 되어 있고요. 자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적 할당 기능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용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쓰고 가비지 컬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의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동적 할당 하는 것들이 어려우면은 가비지 컬렉션을 만들어서 던져준 적도 있어요. 그 가비지 컬렉션 기능 같은 것들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고 있다가 워치독 타이머 같은 걸 만들어서 보고 있다가 이제 널 코드를 대입을 하면 공간을 삭제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동적 할당을 한 다음에 공간을 다시 힙에다가 반환하는 형태로 쓰게 되면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굉장히 아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C 언어가 OS급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고요. 동적 할당을 하지 못하는 요새 많은 랭귀지들,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거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유형들, 매트랩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유형이 C샵의 경우도 할당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C샵도 동적 할당 기능이 내부에 숨어져 있는 거고. 근데 쓰기는 편하죠. 내가 버퍼 100개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버퍼는 100개라고 정의를 했는데 조금 이따 더 쓰게 되면 이 뒤에다가 어펜드 명령 같은 거 붙여서 200개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 것들이 랭귀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8개를 잡을지 벌텍스라고 해놓고서 이 뒤에다가 8개 필요할 때는 8개 배치하고 필요 없으면 지워버린 다음에 다시 16개 배치도 하고 100개를 대입하기도 하고 이게 포인터의 주된 기능입니다. 포인터는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여러분들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열인데 동적 배열에 해당하는 느낌으로 쓰는 것을 포인터 이해하실 때에 최고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옛날부터 저는 여기저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적 할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왜냐하면 배열로 써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이고 편하겠습니다만 데이터가 많은 것들을 읽어드릴 때에는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동적 할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뒷부분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데이터가 되게 많은 거를 하나를 로딩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는 동적 할당으로 제가 보여드리진 않고 멍멍이 개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적 할당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향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형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동적 할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한지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벌텍스 개수가 많은 얘를 하나를 띄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제 더 이상 배열을 쓰지 않고 있고요. U 벡터는 P 버 해서 보통 포인터라서 P라고 하는 첨자를 붙여주기도 하는데
옛날에 헝가리안 표기법들의 잔재입니다만 내가 변수만 보더라도 이건 포인터구나 라고 알게 하는 건데 최근에는 잘 안 쓰죠. 그냥 저도 습관이 돼서 P라고 붙이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포인터만 P라고 앞에다 붙여주는데요. 요새는 잘 안 쓰는. 그리고 최근에 MS 가이드,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헝가리안 표기법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자유롭게 편한 형태로 쓰는 것들이 유행인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동적 할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거고요.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얘는 오리지널 데이터, 벌텍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템포러리는 잠깐 이걸 변환시켜 놓은 결과물들을 저장하는 곳, 피폴리는 폴리곤 형태들, 삼각형 폴리곤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폴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가 피폴리아 하나, 여기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0번. 그래서 0번부터 5번까지 현재 6개의 폴리곤을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각형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실린더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 개들은 사이즈를 결정을 해놓고 쓰지 않고 이 포인터 변수를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힙에서 메모리를 가져다가 붙여넣는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픽 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동적 할당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을 했고요. 이게 지금 코드 스타일들이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는 형태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이르르면은 코드 자체가 더 이상 함수 이름이나 변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씩 코드가 변형되는 형태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한 줄씩 쫓아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예제들을 쭉 따라오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펑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P버에 뭔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걔는 뭐 로테이션을 한다거나 이동을 하는 H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템포러리에 저장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오리지널 데이터는 예를 들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H를 곱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서 템포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해서 딴 데다가 저장을 해놨고요. 그걸 카메라 오브젝트의 프로젝션에다 대입을 하면 이 녀석은 2D 형태로 데이터가 바뀝니다. 원래는 P버에는 3차원이 있었고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하고 나면 3차원인데 3차원이 프로젝션에 들어가니까 2차원 데이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차원, 여기서부터 2차원이고요. 프로젝션의 결과물은 뭔가 여기 있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P버는 3차원의 V3가 되겠고요. 오브젝트 변환을 하는 H가 곱해졌습니다. 이 녀석이고요. 프로젝션 안쪽으로 들어가면 카메라 좌표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P, 마지막 스케일 해줘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하면 -1에서 1 사이에 데이터가 분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유닛 큐브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녀석을 화면에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640, 480으로 320배 가로 240 세로로 펼쳐져서 영상이 640, 480으로 화면에 그려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좀 지저분한 걸 치우고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연산이 끝나면 업데이터에서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죠. 3D 데이터를 가지고 노멀 벡터를 구하는 것보다 2D 데이터를 가지고 노멀 벡터를 구해야 뭐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은 뭔가 길이의 변화가 생기죠. 멀리 있는 건 작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형태의 길이가 바뀌어져 있는 형태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3차원 노멀이 아니라 2차원 노멀을 가지고 프로젝션 된 결과를 가지고 뽑아야 이쪽 방향인지 안 보이는 방향인지 찾을 수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프로젝션이 끝난 다음에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프로젝션이 끝난 다음에 노멀 벡터를 구해서 전체 폴리곤 개수, 정육면체면은 6면체니까 사각형이 6개, 삼각형으로 하면 2를 곱해서 12개가 되겠죠. 그리고서는 폴리곤은 인덱스를 갖고 있죠. 이게 폴리곤이 갖고 있는 정보는 P버 중에, 벌텍스 중에서 0번부터 정육면체라면 7번까지 있겠죠. 꼭지점은 8개에 해당하니까 벌텍스가 0에서 7번까지 있으면 어떤 점끼리 3개를 반시계 방향으로 묶어서 한 면을 만들까? 어떤 점끼리 묶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면을 만들까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세 점의 배열상의 인덱스 0번인가 1번인가 2번인가를 FST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FST는 폴리곤이 갖고 있는 폴리곤 i번째 폴리곤이 갖고 있는 FST가 벌텍스 바로 P버의 배열 인덱스 번호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신없이 쭉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잡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FST를 알게 되니까 템포럴이 바로 프로젝션 된 2차원 데이터에 TS, FS를 합니다. FST로 지금 무조건 순서대로 FST니까 반시계 방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노멀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T 빼기 S, 바로 이쪽 거가 첫 줄에 얘기가 되고요. F 빼기 S 하면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벡터 2개가 등장을 했고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노멀 벡터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고요. A 곱하기 B 하면 벡터하고 벡터끼리 곱하는 건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오퍼레이터 연산자에서 U 벡터 들어가 보시면 오퍼레이터 연산자에 곱하기는 크로스 프로덕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가 Z 값이 0보다 크면 바로 이쪽 방향이 Z이기 때문에 뭔가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노멀 벡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쪽 Z 방향, 이게 여러분들 Z 방향이에요. Z가 0보다 크면 그림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폴스라고 대입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에 약간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데이트 펑션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뭔가 변환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또는 카메라가 변환이 생기게 되면 호출이 돼서 한 번만 계산을 합니다. 이거 쭉 한 번 계산해서 노멀 벡터를 계산한 다음에 폴리곤이 그려져야 되는 폴리곤인지 아닌지만 교정해 놓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화면이 갱신될 때마다 이걸 부르지는 않고 그려야 되는지 안 그려야 되는지만 템포럴이 P폴리곤하고 템포럴이 가지고서 화면에다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서로 연결관계는 제가 그래프로 화살표로 잘 표현을 해놨고요. 이 부분도 A 크로스 B에 해당하는 거 수식 똑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과 프로그래밍 된 소스 코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Z축하고 AB의 크로스하고 도트 프로덕트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AB 크로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B 크로스의 결과는 뭔가 노멀 벡터가 나왔을 거예요. NX, NY, NZ. 자, 그런데 얘하고 Z축, Z 벡터예요. Z 벡터는 0, 0, 1이겠죠. 얘네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 NX0, NY0, NZ0.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에서 그냥 NZ 값에 해당하는 것만 양수인지 아닌지 확인한 코드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이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는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얘기 드렸던 이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 동적 할당 또는 동적 메모리 할당, 메모리란 표현을 빼면 그냥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그 다음에 메모리를 붙이면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코가 좀 맹맹해서 얼로케이션은 할당입니다. 오늘 너의 작업 할당량은 이거야 하는 할당, 뭔가를 배치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C++에서는 우리가 new하고 delete라는 용어를 쓰고요. C 언어에서는 new에 해당하는 게 malloc,라고 하는 함수이고 delete는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allocation인데 memory allocation 해서 malloc라고 하는, 또는 이게 이제 종류가 많아요. alloc만 그냥 alloc라는 함수를 C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요. memory allocation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메모리를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0을 대입해 주는 거 클리어라서 칼로크라고도 부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C 언어에서는 이렇고, 종류는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다 필요 없고, 말로크 하나를 거의 대부분은 다들 쓰고 있어요. 자, 근데 C++에서는 new하고 delete라는 두 가지 함수를 호출해서 씁니다. 그리고 괄호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착각하는데, 괄호 안 써도 되는 게 바로 new는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요, delete는 다 썼으니까 이제 지워버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캐릭터, 버프, 10칸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여기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버프 0에서부터 10개니까 버프 9까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쓸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배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이 부분이 사실은 포인터예요. 그래서 배열은 포인터 뒤에다가 10칸을 할당해 라고 하는 의미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배열은 사실은 C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앞에다 써놓고요, 그 뒤에다가 공간을 10칸 이렇게 할당하도록 만든 게 바로 C 언어에서의 배열이 되겠습니다. 파이썬도 사실 비슷하게 이렇게 써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레퍼런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레퍼런스 결국 포인터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칸 10개 이렇게 잡아놓으면 10개의 데이터를 할당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는 캐릭터, 포인터, 버프라고 써놓을 거고요. 그러면 버프하고 버프 여기 있는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선언할 때만 포인터 변수하고 여러분들이 혼동할까봐, 배열하고 혼동이 될까봐 포인터 표현을 여기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별표를 써주는 거고요. 이 별표는 곱하기가 아닙니다. 주소를 뜻하는, 포인터를 뜻하는 곱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버퍼는 그냥 쓸 수가 없어서 이 뒤에다가 공간을 할당해 줘야 돼요. 그래서 new 어떤 타입? 캐릭터 타입으로 몇 칸? 10칸 하고 이렇게 공간을 할당을 해주면 이제 얘는 배열하고 똑같이 버프 0은부터 버프 9번까지 배열하고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을 할당해 놨기 때문에 다 쓰고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는 할당된 공간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 C 언어에서 많은 고통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터 관리를 해서 공간을 할당하는 건 잘하는데 지우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클래스 안에 많이 있을 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delete 버프라고 해주면은 공간이 지워지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C 언어에서 메모리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delete를 해주지 않으면은 메모리를 계속 잡아먹는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하고, 이 메모리가 클래스 안에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는 그걸 잘 제거를 못해서, 최근 C 언어에서는 뭐 그다음에 윅 포인터 이런 이상한 컨셉들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기능들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C 언어의 최고 단점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포인터 1바이트의 에러 로스도 없이 깨끗하게 프로그램을 잘 짤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보통은 센스가 있는 사람은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5년, 10년이 가도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C 언어가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고 배우는데 어렵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다 보니, 그런 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윅 포인터 같은 컨셉들이 나왔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력 30년 차 이상이 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기법들은 초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C 언어를 한 4, 5년만 제대로 잘 쓰게 되면 메모리 릭에 신경을 써서 메모리가 새는 현상을 메모리 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릭을 잡는 여러 가지 툴도 있고 뭐 합니다만, 그런 도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메모리 관리를 잘 할 줄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어쩌어쩌해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반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정도 된 분들이 특히 반발을 많이 하는데, 릭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릭을 명확하게 못 잡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메모리 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기 때문에 워드나 파워포인트, 오피스 프로그램도 지금도 돌다가 다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릭이 있게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것 자체가 설계 능력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뭔가 해놓은 것을 억지로 가져다 쓰려다 보면 하자가 있는 부분을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 코드라서 덩달아서 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어지간하면 설계 레벨에서 릭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뭐 만 줄, 10만 줄 이 정도 될 때는 코드량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만 줄 아직 안 넘겼을 텐데, 10만 줄 정도 되는 거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잘들 잡는데, 클래스가 이제 몇 천 개가 나오고, 코드가 많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릭을 명확하게 못 잡는 순간도 나옵니다. 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루프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특히나 3, 4학년을 받고 2학년들은 못 보셨을 텐데, 3, 4학년들의 경우에는 그 제가 만든 매트랩 유사한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은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게 몇 군데 뭐가 돌다가 죽는 거는 한마디로 그 예외 케이스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 쪽에는 지금 약간의 버그가 있고 거기서 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를 얘기 드리면,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예전에 PC용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입력은 뭐밖에 없어요? 키보드하고 마우스밖에 없었죠. 아주 옛날에는 키보드밖에 없었습니다. 키보드가 유일한 입력일 때는 프로그램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릭 잡기가 조금 더 낫었고요. 마우스가 등장하면서 두 번째 입력 기구가 생겼죠. 그래서 두 번째 입력 기구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뭔가 로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키보드 입력이 들어오거나 마우스 입력이 들어오는 거, 이러면서 조금 뭐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못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휴대폰 쪽으로 가게 되면 터치도 들어오고 자이로 신호도 들어오고 광 센서도 들어오고 하면서 입력 수단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벤트 기반에 뭔가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걸리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계열들 프로그램 짜기가 조금 버그 잡기가 버겁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끝단에 뭐가 있는지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 끝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봇에 해당하겠습니다. 로봇은 센서가 여러 개가 붙어서 그 센서가 맞기도 하고요. 사람이 나타나면 또 사람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막아야 되고요. 사람이 자빠지든 사람이 옆으로 비껴가든 계속해서 이벤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하는데 옆에서 간섭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얘네들 간에 서로 상호관계, 그 다음에 우선순위라고 불리는 프라이어티 컨트롤, 그 다음에 또는 뭐 음성인식도 최근엔 들어오죠. 하다 보니까 로봇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중간에 껴드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상태가 현재 어느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로봇들, 특히 뭐 그냥 산업용 로봇들은 정해진 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경우가 없는데, 서비스 로봇들, 뭐 모바일 로봇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명확하게 내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한다면 올해도 뭐 로보월드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마 킨텍스에서 열리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는데요. 로보월드 같은 데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전시하는 데서 모바일 로봇들이 움직여 다니는 거 있죠. 저는 저희 집 애들이 꼬마일 때부터 항상 로봇 근처에는 가지 말아라, 저 로봇은 언제든지 미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절대 로봇들 근처에는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상태량들이 무언가가 센서들이 들어오는 순서가 바뀌어도 다른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냐, 화장실 간 다음에 밥을 먹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적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입력들이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태가 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로봇은 언제든지 미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덮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한 로봇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런 킨텍스 같은 전시 상황에 가게 되면 이 로봇들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무선 통신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데 통신 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떠 있는 와이파이만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체크해 보시면 한 300개 이상이 떠 있고요. 그래서 통신 관련해서 재밍 현상들, 통신 전파 간섭 때문에 평소에 생기지 않았던 딜레이가 여기저기서 생기기 때문에 상태들이 마구잡이로 흔들리면서 펑 하고 미쳐서 로봇이 여러분들한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바일 로봇 할 때 모바일 로봇이 미쳐가지고 중간 단계에 덮쳐서 1초에 뭐 그 맨날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 같지만 최대 속도로 가면 1초에 10m도 갈 수 있어요. 뭐 1초에 한 3, 4m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냅다 유리문을 찍어가지고 유리문에 가서 쾅 하고 처박혔던 모니터 깨지고 그런 게 바로 로봇 쪽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용 로봇은 괜찮아요. 산업용 로봇은 이런 센서 입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입력이라고 하는 게 뭐 로봇 자체에 있는 토크 센서라든가 또는 바깥에 외부 장벽을 쳐져 있는 스캐너 정보들 이런 것들이랑 그냥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멈추니까 입력이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로봇이 무언가의 행동을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좌우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 로봇의 상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규칙 모델이 없는 부분에 걸리게 되면 로봇이 펑 하고 미쳐버립니다. 자, 하나의 사례로서 좀 애매한 얘기를 하기 전이라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 코드, 여기에 있는 코드가 메모리 얼로케이션 부분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좋은 하나의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태까지 C++ 쓰면서 많은 수업들은 보통 이제 생성자, 소멸자 해가지고 뭐 거기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데 우리가 U 오브젝트 지금 보시면 이걸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구별하는 요령은 이름이 똑같아요.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소멸자는 앞에 틸다 표시를 씁니다. 물결을 쓰는 거. 이게 소멸자입니다.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U 오브젝트, 뭐, 테스트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붙이고 컴퓨터가 실행이 되면 이 코드를 딱 보는 순간 테스트를 생성해야겠네 하고 이쪽으로 코드가 점프해서 이 부분을 한 줄씩 처리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이게 생성자고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X자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 종료할 때도 종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종료를 하면서 이 오브젝트 종료해야겠네? 없애야겠네? 하면은 소멸자 여기 붙어있는 이 녀석을 찾아서 이 내부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생겨요. 우리가 이걸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놓은 다음에는 이 녀석이 생길 때 그리고 죽을 때 이 코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 2개 이니트 소문자로 써요. 이니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생성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멸자는 잘 안 써서 가비지 컬렉션 형태이기 때문에 소멸자는 평생 거의 안 써본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 U 오브젝트가 시작이 되면 누군가가 변수 선언을 해서 U 오브젝트 바보 이렇게 쓰는 순간 그리고 이게 컴파일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이쪽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U 오브젝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U 오브젝트 헤더 파일에 U 벡터 피버, U 벡터 피템프, U 폴리건, P 폴리를 포인터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다 얘들은 포인터예요. 포인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다가 메모리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피버, 피템포, 피폴리는 쓰레기 값들, 뭔가 랜덤한 값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널은 정의 파일을 찾아보시면 숫자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0번지 0값이 들어가 있다 라고 먼저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U 오브젝트의 얼로케이션을 하고 싶어요. 나는 벌텍스 개수와 폴리곤 개수를 넣을 겁니다. 자, 얘는 NV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벌텍스고요. NP는 폴리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다면,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다면 벌텍스는 8개, 면은 6면 곱하기 2에서 12개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조금 어려운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클로즈는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처음 실행되는 게 무엇이냐면 벌텍스의 개수를 내부적으로 저장합니다. 나중에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텍스들을 전부 다 프로젝션 할 거라 n은 앞에 왜 n이라고 붙였냐면 헝가리안 표기법의 잔재인데 이것도 n은 정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f는 플로트, 실수도를 뜻하고요. n번은 8개, n 폴리곤은 폴리곤 개수는 12개라고 저장해 놓고요. 이제 p버, ptemp, p폴리에다가 new 연산자를 써서 p번은 무슨 타입이에요? u 벡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u 벡터 배열 표시하고 8개 만들어라 하면 이제부터 p번은 여러분들이 포인터인지 뭔지 모르겠고 나는 0번부터 p번에 7번까지 마음대로 배열처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동적 할당을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배열처럼 쓸 수가 있어요. 예. 뒤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포인터는 쓰레기 주소 지금 보면 000만 갖고 있을 뿐이지 공간이 없어요. 주소만 있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동적 할당을 한 다음부터 배열하고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ptem프도 u 벡터 형태로 폴리곤 벌텍스 개수만큼 만들었고 p폴리곤은 u 폴리곤 형태니까 new u 폴리곤 배열 표시하고 폴리곤 개수 12개를 대입을 해서 이제부터 p버와 p폴리는 배열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얼로케이션은 그냥 배열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걸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하는 코드를 제가 어디다 넣었냐면 close라고 하는 네이밍을 해놓은 close라는 함수 안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기 어렵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delete 해가지고 delete p버, delete p폴리, delete ptemp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 지금은 아직 눈여겨보지 마시고 delete 뭐 new 한 다음에 열심히 잘 내가 여기다 뭔가 대입하고 delete 명령 호출해서 지우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깔끔하고 쉽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조금 다른 것들 여기 보면은 null이고 클래스가 제거될 때 close가 불러지니까 이게 자동으로 호출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무언가 이상한 코드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쫓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적 할당할 때 클래스 안에다가 많이 쓰는 형태의 타입들이고 여러분들이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코드들을 다른 남들 있지 않고도 뭐 오픈CV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U 오브젝트는 바보라고 만들고 컴파일러가 이걸 실행하는 순간에 바보 안에는 이제 p버라고 하는 녀석이 생겼죠. 네? 근데 p버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1, 2, 3, 4 또는 뭐 우리가 이거는 헥사 코드 16진수로 많이 표현해서 C000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많은 경우에 CD, CD, CD 이렇게 표현들이 32비트면 지금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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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 이 C는 0에서부터 9까지 A, B, C, D, E, F 해서 16진수 개수가 10개, 6개 합치니까 16개의 숫자를 표현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p버는 CD, CD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CD, CD는 그냥 쓰레기 값입니다. 그러면 이 CD, CD는 내가 이거를 그냥 쓰레기 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뒤에 p버 뒤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죠. 처음 생길 때 이런 식으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 p버 현재는 이 상태인데
생성자를 호출하고 널 코드를 넣게 되면 그 다음에 바보 안에 있는 p버는 널로서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초기화가 되어 있구나. 아, 내가 p버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이 녀석은 현재 널값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뒤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내부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얼로케이션 쪽으로 들어갔는데 얼로케이션을 하려면 이 p버가 한 번 할당이 돼서 공간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또 얼로케이션을 불러가지고 야, 나 벌텍스 개수를 좀 줄일래 해서 얘를 또 공간을 바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당이 되지 않았을 때는 숫자 0을 대입해서 현재 얘는 비어있어, 널이야, 널은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수학 배울 때 이렇게 쓰면 공집합이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얼로케이션을 하기 전에 만약에 여기에 내용물이 있다면 얼로케이션이 두 번째 호출이 되면 여기에 p버에는 뭔가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용물이 있으면 그걸 빨리 없애버려야겠죠. 왜냐하면 새로 할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즈 문이 호출이 됩니다. 클로즈 문으로 가서 보시면요, if p버가 0이 아닌 값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a는 3 하고 대입하면 if a는 이라고 하면 이거는 a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가, 0이 아닌 값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가 3이라면 a는 무슨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if 문이 true가 되는 거고요. a가 이때 null 코드 0을 갖고 있다면 if a는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p버는, 자, 현재 null이잖아요. null이기 때문에 p버는 해보면 a 0으로 제가 얘기 드렸지만 p버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돼서 p버는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폴리도 null이기 때문에 다음 줄로 내려가고요. 템프도 null이기 때문에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p버, p폴리, p템프에 null 코드를 붙여놨어요. 다시 또 한번. 왜 또 하는지는 뒤에서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현재 이 오브젝트는, 이 오브젝트 바보에는 p버는 null, 현재 0인 값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클로즈에서 또 p버, p폴리, p템포에 0을 또 대입을 했고요. 그리고서 여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클로즈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고 p버, p템포, p폴리는 이제 깨끗한 null 상태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할당을 했어요. 자, 그 공간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간을 new 해서 할당을 하게 되면 여기 번지수가 딴 데로 점프를 해요. 예를 들면 뭐가 될지 저도 모르죠. 공간이 비어있는 데서 불러올 테니까.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번지가 여기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번지 뒤에는 NV 8개였기 때문에 8개의 U 벡터 크기만큼 8칸이 비어 있습니다. 8바이트가 아니라 U 벡터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X, Y, Z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있으니까 U 벡터의 크기만큼이 8개, 배열 이만한 녀석이 8개가 뒤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p버의 0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잘 써요. 이제 배열하고 똑같아졌기 때문에 배열처럼 0에는 뭘 집어넣고 뭐 2번에도 뭘 집어넣고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못 뭔가 응용을 해서 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얼로케이션을 다시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육면체가 아니라 그냥 사각형 하나만 만들 거야. 그러면 얘는 점은 4개요. 폴리곤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호출합니다. 현재 p버 주소는 0x1, 2, 3, 4, 5, 6, 7, 8이에요. 얼로케이션에 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당된 공간은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 메모리를 점점 잡아먹으면서 여러분들 컴퓨터의 메모리 더 이상 할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할당이 되어 있는 걸 얼로케이션을 다시 한다는 얘기니 이제 깨끗이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클로즈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클로즈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if p버는 이 문장이 있죠. if p버는 이제 뭐예요? 1, 2, 3, 4, 5, 6, 7, 8이니까 얘는 true가 됩니다. true가 되니까 다음 줄로 내려가지 않고 delete 문이 호출이 되면서 이 공간을 깨끗이 지워줍니다.
주소는 1, 2, 3, 4, 5, 6, 7, 8이지만 이 뒤에는 이제 더 이상 공간을 쓸 수 없어요. 딜리트를 한 다음에 그 공간을 바보점 p버의 0번지에 뭔가 값을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어떨 때는 에러가 발생을 해요. 이 뒤에 공간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지면 윈도우즈가 다른 프로그램이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썼겠죠. 그러면 서로 공유, 컴플렉션들 에러가 발생을 하면서 에러 메시지가 딱 뜹니다. 아니면 가끔은 음흉하게 에러가 나지 않고 그냥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C 언어가 어떨 때는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됐는데 데모 보여주려고 하면 뻥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적 할당의 굉장히 엄밀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P 번호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딜리트를 해요. 그래서 공간은 사라졌지만 주소는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바보.p버가 주소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디버거에서 확인해 보시면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세 개를 처리한 다음에 p버는 null 해서 이제 얘는 비어 있어. 그래서 다시 p버는 0x1, 2, 3, 4, 5, 6, 7, 8이 아니라 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것들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 코드가 마지막 종료할 때 uObject의 소멸자에 걸리면 클로즈가 호출이 되면서 p버가 내용물이 있다면 딜리트하고 null을 붙여놓고요. 이 소멸자도 경우에 따라서 여러 번 호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번 지우고 나면 null이라는 걸 넣어주지 않으면 여기에 걸려서 p버는 이미 내용이 지워져 있는데 또 지우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뻥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우고 나서는 걔를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유형이 생성자, 소멸자에 클로즈 넣고 클로즈는 이게 내용물이 있으면 딜리트하고 null 넣어줘서 깨끗하게 얘는 비어있는 녀석이야 라고 명시하는 이 코드 3개가 포인터를 쓸 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코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보시더라도 이 코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코드를 보시면 이런 유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코드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거의 기본에 가까운 코드인데 많은 책자들에서 이런 걸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책을 쓴 사람이 동적 할당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하지 않는 책은 사실 그냥 갖다 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그 책 보고 해봐야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CV라든가 GitHub에서 받은 코드들을 보시면은 이런 유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뭔가 소멸할 때 p버가 있으면 딜리트만 한다더라. 이거는 없다. 라면 그 코드는 또 지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에러를 발생하는 나쁜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깨끗하게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 동적 할당이 여기서 뭔지 아는 사람 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지나가다 보긴 했지만 이걸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얘들의 의미도 명확하게 모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백지 상태일 때 확실하게 교육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C 언어를 짜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쓰레기 코드를 짜는 거고요.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주석을 붙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선, 오라클에서 발표했던 오라클에 대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얼마 전에 저도 보고 좀 껄껄껄 웃으면서 어이없어 했는데 SQL이라고 불리는 스코어, 엘바름, 여러분들이 아마 DB, 데이터베이스 얘기할 때 스코어라고도 부르고 SQL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한 번쯤은 어디서 보셨을 수 있는데 이 SQL 코드들의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SQL이 워낙에 많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변화가 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 SQL 개발자가 코드 한 줄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를 얘기한 자료를 보고 제가 너무 좀 재밌어서 웃었는데 뭔가 코드를 한 줄을 추가하면은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 내가 고치게 되면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트러블 슈팅 에러 단계들이 있고요. 거기다 다 테스트를 해서 이 코드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코드 한 줄, 두 줄 고칠 때마다 계속해서 100개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오지게 오래 걸리고요. 프로그램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코드 하나를 고쳐놓으면은 딴 데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태까지 잘 동작하던 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에 짠 사람이 굉장히 잘 짜놨어야 되는데 막 온갖 매크로들이 총출동을 해서 매크로 이해하는 데만도 뭐 6개월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쓰레기 코드 같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타이밍이 되기 전에 오라클도 이 코드를 지운 다음에 재설계해서 다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바로 C++ 에서 메모리 동적 할당하는 데의 기본 코드구나 라고 지금부터 머리에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